매년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해가지고 총 4번 하는데 그 기간이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 인력 신고를 하면은 그 등급에 따라 이제 관리료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등급이 높아질수록 관리료를 더 많이 받게 되죠.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관리료가 높고 6등급에 가까워질수록 관리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료라는 비용이 무시할 만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죠. 이제 구인구직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이번 간호 등급 평가로 인해서 간호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 이런 문구를 한 번씩 저도 봤거든요.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간호 1등급을 목표로 한 병원은 구인 공고를 열심히 하죠. 하지만 이런 병원에 취업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구할까? 만약에 인력이 구해지면은 어떻게 될까? 영상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할 거지만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병원이나 뭐 이런 행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도의 차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호 인력이라는 것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종합병원 다니고 있을 때는 간호 등급평가라는 게 간호 인력,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간호사만 대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조금 자세히 찾아보니까 간호를 하는 인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평원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간호 인력에 간호사만 이렇게 적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 플러스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한테 간호를 하는 그런 인력을 다 포함된 이제 그런 좀 헷갈리는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놓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간호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을 간호 인력으로 산정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래서 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선입견 같은 거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찾아보고 나서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뀐 그런 케이스죠. 일단 만약에 간호사인데 간호 업무는 안 하고 뭐 사무직 업무만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간호 인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편법을 쓰는 것도 있어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병원이 많겠지만 모두가 1등급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간호관리료를 많이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 좋겠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1등급을 위해서 고용하는 인건비,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4등급을 받을 바에야 그냥 6등급을 받는 게 낫겠다, 그런 기사 내용도 본 것 같습니다. 뭐 4등급과 6등급에서는 간호관리료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간호 인력을 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그 간호관리료를 적게 받는 게 오히려 플러스다 해가지고 그런 행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최적의 인력 수를 산정하고 이제 그런 인력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죠. 뭐 결과적으로 뭐 병원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선은 지키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면은 이제 충분히 고용할 그런 여력은 될 것 같은데 간호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 일부러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등급을 받는 그런 병원조차도 이제 그런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뭐 망상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이번 12월 20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조금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력 신고 기간을 이제 이용한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쉬운 부분. 이 인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간호 등급을 확정받게 되면은 이제 다음 분기 약 3달 동안 그 등급이 유지됩니다. 간호 인력이 퇴사해서 줄거나 아니면은 고용을 더해가지고 늘거나 해도 그 받은 등급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만약에 누군가 나갔다, 누군가 나갔는데 근무는 돌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안 하겠죠. 다음 신고 분기가 오기 전까지.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경영진 입장이라면은 안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영진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 인력 1등급을 이미 받았지만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경영자 입장이 되면은 어떻게든 근무가 최소 인력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인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경영자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짜증나요. 그 상황을 겪는 근로자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
이 사업주 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런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뭐 물론 이건 뭐 경영자 입장이고 뭐 우리 근로자의 사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당장 내가 힘든데 무슨 소리냐, 그런 짓은 진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다음 인력 신고가 오기 전까지는. 고용하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근무가 안 돌아갈 만큼 인력이 일탈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근무가 돌아갈 정도까지는 인력을 고용을 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의 장기 근속 이런 걸 따지고 미래를 보는 그런 경영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은 뭐 진짜 뭐 한철 장사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경영자 입장이라면은 뭐 그런 거를 서슴없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유지된다는 게 제가 심평원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들은 답변입니다.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1등급을 받고 며칠 있다가 퇴사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간호 3등급에 준하는 인력 기준인데도 이제 계속 1등급 유지되는 거죠. 다음 신고 분기 전까지. 그렇게 심평원에 가가지고 시를 제가 들어가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피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력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지방 그리고 작은 병원일수록 힘들거든요. 인력이 잘 안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간호 인력에 맞춰서 환자 수를 줄여요. 간호 1등급 받을 수 있게. 간호 등급이라는 게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 수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환자 수를 줄여버리면은 간호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력 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자 수를 다시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1등급은 유지되고 그 근무는 어떻게 돌아갔으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환자 수 늘려가지고 이윤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죽어나는 거는 근로자들. 평소에 뭐 40명 보다가 갑자기 50명 보고 60명 보고 하면은 당연히 힘들겠죠. 똑같은 인력으로 그걸 다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런 것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이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한번 댓글로 그런 케이스를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 1등을 받는 방법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 1등급에 준하는 인력을 더 고용한다. 그리고 간호 인력이 고용되지 않으면 환자를 그만큼 줄인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환자를 뭐 마음대로 뭐 줄이고 이런 게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통제는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나 신고기간 20일을 기점으로 환자 수가 갑자기 좀 는 것 같다, 이전보다 조금 업무가 힘들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혹시 나도 그럴 거라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한번 20일을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환자고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겠죠. 결국에는 혹사당하는 것도 의료 종사자들이고, 혹사당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증가해서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질적인 부분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을 주는 것인데 뭐 여러 변명을 대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근로자들은 뭐 그렇지가 않다, 정해진 기준대로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신고 기간이 있고 이런 관리로 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1년에 4번 이 신고 기간에도 겨우 지켜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고 기간이 있더라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페널티이기도 하죠. 그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곳에는 그런 관리료라는 게 없다면은, 신고 기간만 있고 관리료라는 게 없다면은 과연 병원들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킬까?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의료 종사자들이 아닌 환자, 보호자, 그리고 잠재적인 의료 수요자, 이제 비의료인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들으면 상당히 좀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병원이 환자가 우선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돈만 밝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인력 부족 문제와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나 이제 알았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른다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를 모르는 이유는 뭐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관심 깊게 보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를 알게 되지만, 사실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 통계를 보면은 사실 매년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는데 뉴스에 보도되는 빈도만 증가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제 경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쉬운 행태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뭐 인프라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을 변명같이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쩌라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2000년대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인력 부족에 대한 거는. 그런데도 2023년까지 이런 문제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그냥 제 생각에는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뀌더라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진 않고 서서히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연 바뀌려는 시도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에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영상 내용이 좀 흥미로웠다면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보다 쉽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